네, 오늘 저희 이렇게 자리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잠깐 먼저 사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행사 모두 끝나고 이제 귀가하실 때 저쪽 데스크에 저희가 다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시지는 못하지만은 여기서 간단한 음료로 대신을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저희가 준비한 다과를 부족하지만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셔서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생마을기획단 마을만들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권민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심포지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와 또 저희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소사마을의 자랑스러운 현토 역사, 특히 저희 여우고개 인근의 사회체 훈련 농장과 또 소사리, 만세운동, 항일투쟁 역사가 있었던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과 함께 청중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는 자리로 저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당사자,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의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 준비를 했고요. 오늘 그 협력을 모으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방문해주신 내빈 소개 전에 저희 오늘 식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영 인사 제가 지금 대신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내빈 소개 잠깐 드리고 또 인사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잠깐 인사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상태에서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는데요. 이후에 저희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한미재단 4.27 훈련농장에 대해서 양경직 소장님과 제가 발표를 하고요. 또 소사리 항일투쟁 만세운동에 대해서 박종선 민족문제연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저희 학자 입장에서 서울신학대학교 조우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내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붙여주시면 네, 그리고 저희 이 공간 마련하고 또 여러 도움 많이 주시고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천시에 감사하게도 예산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김수상 의원님 참석해 주셨는데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소사운동 행정복지센터의 이현미 동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허원배 대표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금 오셨네요. 저희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스승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 소사본조합 사회복지관 이명희 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 소개를 드려야 하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소개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외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특히 도시생과에서 저희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또 참석을 해 주셨고요. 아마도 부천시립박물관 또 부천문화원 관계자분들께도 자리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사운동 방위협의회에서도 오시고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내빈 분들의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님 괜찮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건태 의원입니다. 우리 소사마을 기획단은 저 이쪽에 2층에 있을 때부터 제가 가끔 가서 우리 소사구의 역사를 배우고 느꼈었는데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그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이 처음에 이제 부천군 계남면, 그 다음에 부천군 소사면, 부천군 소사읍, 그리고 부천시 남구, 부천시 소사구 이렇게 쭉 발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천시에서 기념하고 개선하고 또 발전시킬 만한 역사적 전통은 다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가 세 분도 바로 우리 소사구에 계시고, 또 여기 독립운동의 터전이기도 했고, 또 소시장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 부천이 기념하고 부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이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 그 가치,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개선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할지, 이게 늘 그 숙제였고 궁금했는데,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심포지움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도 좀 앉아서 좀 배우는, 그래서 배우면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로, 그런 기회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님 괜찮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도의원입니다. 우리 소마당 이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공간에서 조그만 불씨가 돼서 지금 그래도 번듯한 이렇게 좋은 공간을 오기까지 진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주 훌륭하시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사야말로 소사하면 복숭아만 떠올랐잖아요. 복숭아, 소사하면 복숭아인데 복숭아가 아니라 우리 소사에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역사들이 정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존하지 않고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역사를 잘 가꾸지 않으면 그 역사는 그냥 세월과 같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들이 소사의 많은 역사를 발견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소사 마을 향토 역사 심포지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어서 몇 분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김주성 의원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성 의원입니다. 저는 물론 이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매우 이 동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가 참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제 젊은 분들, 또 학생들은 그 사실을 이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소마당, 우리 소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이 인근 지역에서 한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동네,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네 맞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고 여기 참석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소사동이 정말 역사 깊은 곳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곳이다, 이러면서 더 깊게 알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바꾸시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양경직 소장님, 조희연 교수님, 그리고 박정선 우리 지부장님, 초창기부터 이 소마단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권민혁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써준 저기 소정영 우리 국장님, 지금도 국장님이시죠? 예,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우리 동네가 더 든든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최욱순 시의원님 오셨는데요.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입니다. 저는 소사본동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4.17 문화 역사도 그냥 뭐 조금 흐지부지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또 현대 문화 유물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좀 지키고자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소마단 박물관도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 안에 뼈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운영에 대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오셨으니 적극적으로 지원도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발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분이 네 분의 연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남 역사문화연구소의 양경직 위원님께서 첫 번째 발표해 주시고요. 인사 주십시오. 네, 다음은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지역인문화센터 조의행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건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의 박종선 지부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양경직 소장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박종선 지부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조혜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앞으로 양경직 소장님 먼저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 자리에 저희 뒤에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희 선생님 찍어주세요. 장소가 조금 한 번에 안 나오겠지만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하트 한번 할 거예요. 하트. 자, 하나 둘 셋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단체 사진 찍었으니까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경직 소장님 앞으로 오셔서 첫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양경직입니다. 아직 제가 여동이 안 풀렸습니다. 경상도로에서 답사가 나와서 얼굴이 까마귀 새끼가 만나면 손이 그럴 것 같아요. 까맣어요. 아무쪼록 반갑고요. 근데 문제는 제 머릿속에는 한 3시간을 떠들 분량이 있는데 절도로 딱 20분만 해야 돼요. 아이고 진짜. 그래서 그걸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4가지로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질문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고, 또 자료를 달라 하시면 제가 파일로 딱 쏴드리겠습니다. 네. 뭐 힘든 거 아는데 뭐 안 주세요. 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한미재단의 설립 배경, 두 번째는
한미재단 사회치 훈련농장의 설립 배경, 그리고 우리 부천에서 그거를 발굴해서 아까 최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조례안까지 나오기까지 과정,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바쁘세요? 저 어디에 바빠? 장선생 바빠? 그 남 강의하는데 그런 것도 얘기 아니야. 잘 들어. 먼저 한미재단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얘기하고 싶은데 길게 못하는 걸 아시겠습니까? 1952년 전쟁 중인 한국의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 백악관에서 비영리, 비정치, 비종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요 세 가지는.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목적은 전쟁 중인 한국의 재건을 하기 위해서. 그때 미국에서 그때 바로 모금을 들어갔는데 금방 300만 달러가 거의 모였어요. 그거를 53년도 8월 달에 처음에 50만 달러 들고 왔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미 국무부에 이승만하고 그 미 국무부가 주고받았던 그 서신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번역을 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미국에서는 이제 직접 주기를 원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 자기가 직접 달라. 그래서 자기 호주민에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비영리로 출발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걸 자기 호주민에 보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애초부터 약간 저런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비영리 단체로 출발을 해서 한국의 재건을 10년 동안 지원을 해줬는데 뭐 주택, 도로, 건설, 또 의료, 교육 뭐 진짜 어마어마하죠. 10년 동안을 저간간에 다 무상을 해줬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기만 잡아다 준 게 아니고 이제 계기 잡는 방법을 좀 알려주자 얘네들한테.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저런 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과거 이게 한민재단 소사 사회치 훈련원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때 사회치 클럽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치 클럽을.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이제 얘랑 성격이 달라졌죠. 아까는 한국의 재건이고 얘는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던 사회치 클럽을 끌고 들어와서 한국의 청년들에게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 여기서 농사교육을 시켰어요. 또는 축산업, 또는 과수원, 젖소 키우기, 돼지, 앙골라. 아마 어려서 아마 앙골라 토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앙골라가 여기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 부천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젖소 농장이 좀 많았던 거예요. 되게 많았어요. 왜? 일단 여기서 불어보고 가면 갈 테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처음에 여기 3년도 12월에 왔는데 제가 1963년 12월 14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나는 나이 똑같은 거죠. 얘랑. 그래서 사망나면 나이가 한민재단 나이랑 저랑 똑같아요. 63년. 63년도 12월에 11월 달에 여기 들어와서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64년부터는 뭘 했냐면 공무원 또는 군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것들이 아까 그런 것들을.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냐면 사회치 교육이 있어요. 저기 도로 여기
토론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어른이 이거 해! 그럼 예!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토론이라는 건 뭡니까? 각자 다른 의견들을 내서 합의를 도출을 해서 결과를 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민주화를 배웠다. 민주화를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죠? 이슬을 위해 옷 젖듯이 자기들도 모르게 민주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쭉 가다가 79년도에 이게 해체가 돼요. 여기가. 이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냥 빨리 중국주 뛰내죠. 시간이. 79년도에 여기가 이제 해체가 돼요. 그때까지 약 3,620명 정도가 여기서 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나가서 뭐를 했냐면 그 새마을운동의 역군이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가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막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이 사람들 믿고 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들이 배운 것들이 다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는 농촌 근대화인데 나중에는 새마을운동의 역군이 여기서 다 나와요. 역군이.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얘는 원래 출발이 농촌 근대화인데 새마을운동의 역군들이 여기서 제일 나왔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다 교육시킨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지금. 근데 일단 얘네들이 79년도에 우리 부천에서 떠나고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냥 감감한 거죠.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좀 더 넘어간다. 우리 부천에는 여기서 4번까지 여기 5번까지가 그냥 한미농원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한미농원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2010년도 부천문화원 삼천문화연구소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발표를 못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최영수라는 분이 이렇게 98년도에 책을 냈는데 사진집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어디 가서 이 사람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현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현장.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 와보고도 거기가 어딘지 몰랐던 거예요. 몰라놓고는 이렇게 한미농원, 그래서 한미농원이 이게 저속 키우는 데인가 무슨 광수원인가 그랬어. 저도 처음에요. 몰라갖고. 그래서 2010년도 문화원 제가 곧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벽에 벽마다 이렇게 새겨 있는 거예요. 아메리칸 코리안 파운데이션 67년 이렇게 해놓고 한미제로. 이것도 뭐라고 그러고 제가 막 놀랐어요. 그래갖고 근데 여기에 건물이 많아요. 이렇게 이것도 있고. 옛날에 여기 제가 가보니까 여기가 다 저기 버섯 지었었어요. 버섯. 그리고 여기는 전자 제품 만드는 걸 했었고요. 이런 게 다 그때 여기서 가보니까 다 버섯이 있더라고. 버섯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64년 그렇죠? 편말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를 왜 부천에서 가만히 뒀나.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발굴해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그때 문화원에서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부천 최초로 마을지를 만들자. 마을지를. 그래서 2011년부터 우리가 마을지를 만들면서 이 한미재단을 소개할 수 있는 지면이 없었어요. 지면이. 그래서 그걸 내내 가지고 있다가 여기 있는 선화단에서 2013년도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최초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4년 뒤에 이렇게 소세마을 역사관이 어떻게 되죠? 소세마을 역사관에서 2018년도에
상설 전시를 하면서 소사 사회치 훈련동장 출신들이 이제 막 찾아왔어요. 거기 수료생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해체된 건데 우리 덕분에 걔네들이 다시 모여요. 걔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리고 2018년 12월에 요 소마단에서 이 책을 냈어요. 그 마을 해설사. 이 책에 처음으로 실은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같이 나가면서 이제 양정수 시의원이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시의원이 됐는데요. 시정지전을 했는데 뭘 했으면 좋겠냐. 그럼 제가 이걸 또 줬어요. 그래서 그 의회 가서 한 두 번 가갖고 교육을 잘 시켰다는 그렇지만 교육을 줬더니 그래서 그게 답답이 돼서 그러면 이제 시에서 그래서 그럼 일단 저걸 보여줘라. 그때 시에서 저걸 가지고 시에 등록을 해서 이제 등록이 됐어요. 경기도 등록마사가 됐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이 과정이 보면요. 여기 시민위원들을 할 때 그때 최이열 선무장하고 저랑 그때 둘이 좀 했거든요. 그때 도시농업과에서 그것만 정확히 했으면 그때 다 되는 건데 여기서 도시농업과 없죠. 이제 도시농업과에서 그냥 거품 불고 반대로야.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렸어요. 당신 부천 역사에 제일 짓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부천만의 역사가 아니니까. 근데 그때도 이렇게 이제 주변 부속 건물들을 더 등록을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시에서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저기 저 뒤에 계신 최옥순 의원님이 2012년부터 열심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열심히 이제 해갖고 계속 이게 이제 다 그런 거잖아요. 자, 최의원, 최옥순 이거 최씨 빼고 없네. 최씨네. 그래갖고 이제 전부 이건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고 오래됐죠, 올해. 저기가 올해. 근데 작년에 12월 8일날 저하고 최옥순 의원님하고 이창호 사무국장 거기하고 이은기 씨하고 넷이 모여서 이 공원 이름을 이거는 우리 부천만의 역사가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역사가 아니고 이건 세계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명칭이 좋아야 된다. 명칭이. 그래서 한민재단 4.27 역사공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 우리가. 그래서 일단 이게 또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명칭만 우리가 해놓으면 이 공간은 우리 부천의 미래 역사 문화 공간이가 충분히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K 새마을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 약 70여 개에 나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그 산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이 공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셨지만 이거는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소주 박사, 맥주 박사, 또 막걸리 박사, 또 양주 박사 다 각자의 역할을 내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건데, 단지 이 금덩어리가 이 떡이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자꾸 젓가락을 들어당겨. 여기다가 뭐도 나고. 근데 여기 올 때는 이제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한미 재단을 어떻게 하면 우리 부천의 미래 문화 먹거리, 역사 문화 먹거리를 만들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이 금덩어리, 이 맛있는 떡을 우리가 잘 요리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청나라 말기에 다 쓰러져가는 그 청나라를 놓고 서울 여관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뜯어먹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부천이 그렇잖아. 작은 데잖아.
아니 남들은 이런 게 없어서 한다는 잘 되는데 우리는 이런 큰 금덩어리를 놓고도 이게 금덩어리인지 새덩어리인지 그저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여기저기서 나는 그런 건 안 된다. 그죠? 우리 부처를 위해서 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나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 제가 저희 소생발기획단에서 같이 또 제안 드리는 바를 바로 이어서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제가 제목을 붙일 때 저 4H 훈련농장의 부지가 여기서 저 시흥 쪽으로 나가는 여고개에 가면 바로 이렇게 사면이 나오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경기 등록문화재로 사일로 시설이 이제 등록이 되면서 저희가 계속 그동안 해오던 활동과 이제 이슈가 맞아 떨어지면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지역의 당사자들의 정체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소사구 지역사회의 의견들 다 반영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렇게 퍼즐로 표현을 좀 했는데요. 굳이 저기에 저런 단어를 넣은 거는 저 퍼즐이라는 건 지금 4조각밖에 없지만 저 퍼즐에도 더 붙어야 된다. 지역에 계신 여러 주체들 또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될 때 과연 어떤 공간으로 재탄생이 되고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될 것인가를 다른 단위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모여 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한데요. 저희 한 번 더 오셨는데 저희 보강종합사회복지관의 최종국 과장님을 맞이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마을 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 공간을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와 또 저희 단체에서 생각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고 만들어가야 될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공간 자체를 취약계층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익이라든가 모든 이익들이 우리 지역에 재투자돼야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진 공간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이랬을 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괄목할 만한 그런 선진 사례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부지가 아시는 것처럼 소사체육공원의 부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이 정도 공원까지는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앞으로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성이 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부천시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이 사일로 시설이 경기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저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일로 시설은 지금 전체 이 부지에서 이쪽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잔존 건물이 한 8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강화도에 혹시 조양광직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평일날 오전에 11시쯤 가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우리도 그런 공간을 만들고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과연 그 공간이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공간, 이런 성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에 아까 이제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역의 당사자로서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역사만 해도 우리 소사 지역이 갖고 있는 또 그리고 저쪽은 아시는 것처럼 인천과 시흥을 잇는 아주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고개 한 가운데가 그렇기 때문에 부천 전체의 소사 지역 문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고 또 더 안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내년에 할 거는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부천 정도 되면 지역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우리만의 특산품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사실은 이건데요. 대구 능금방.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입혀서 개발한 것들을 저 공간에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연계를 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부천의 아이덴티티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노인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그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우리 지역 주민의 공동의 소유의 의미가 살아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의 기능 구성될 공간의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향토 역사, 부천의 향토 역사가 전시되는 곳, 그리고 부천의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관문으로서의 성격으로 저희가 한 번에 소개되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부천이 갖고 있는 역사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선사문화유적이라든가 저 뒤쪽에 보시면 저 노란색 존이 노란색 벽으로 된 존이 우리 그 한일투쟁 역사가 이 소사 지역에 굉장히 강했던 곳입니다. 인근 지역이 이제 박종성 집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인근 지역에 한일투쟁했던 그런 역사가 등장하는 지명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소사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부천의 자랑스러운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소개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천에서 계속 홍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우리 부천의 관광 자원들 여러 가지 축제들 비판이라든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소개되는 그런 공간으로 부천시 모두의 공간 또 그리고 다름 아닌 우리 소사본동, 소사구 지역 주민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지금 저희도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죠. 저희가 공간을 저희가 운영하겠다가 아닙니다. 아까 퍼즐 보셨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제안 드리지만 다 같이 모여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간을 시의 계획에서 구성해 갈 때 과연 우리 주민 당사자의 의견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운영하고 같이 소유하고 또 같이 우리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견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건 아까 보여드렸고요. 타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까운 천안동에 서울시 천안동에도 제가 이 사례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집 바로 뒤에 있어요. 제가 저쪽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주말에 가면 정말로 그 조양방이 못지않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예, 그리고 주변의 자연 환경, 숲이 있는 환경,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게 바로 캠핑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끊이지 않고 여기를 찾아오는데 저쪽 여우곡에 그 쌓여져 있는 공간 자체도 거의 이것과 비슷한 그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생산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이미 다른 카페 공사가 거기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카페가 하나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우곡에는 먹거리들이 이렇게 먹거리 가게들이 식당들이 음식점들이 준비해 있고 또 하우곡으로 넘어가면 또 그런 좋은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요즘 다 차로 다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안산 책쉼터는 구로구청에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이제 타지자체 사례인데 평택박물관이라는 이런 카페 형태의 박물관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도 조약방직의 사례인데 이거는 잔존 건물을 레트로 감성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와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소개되고 부천시가 같이 홍보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공사가 이제 시작되고 아직 섭도 안 떴습니다. 이거 섭도 안 떴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먼저 의견을 우리 입장이 없다면 우리 입장을 호소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둘러앉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 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이야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퍼즐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번이라 저희 소사본 강의협회에도 오셨지만 점점 만나면서 이야기를 넓혀가고 있고 또 다른 단위에서도 이제 관심 가지고 여기 와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적인 당사자가 우리가 지역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갈 때 지금 와주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역할이 또 생겨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사리의 자랑스러운 항일투쟁 역사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항일투쟁 역사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장으로 제가 한 8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장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엄청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병의단체다 보니까 특히 시의 담당과 조례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도 얘기를 해도 잘 이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원님들 만나면 담당 공무원들 조례가 있어도 담당 공무원들이 부천시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담당과 공무원이라도 좀 부천의 항일 독립운동 더 나아가서 일제단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자리 좀 마련해달라. 제 이렇게 해도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천에서 일어나는 소사 독립만주운동과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실제로 부천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을 때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역 문화화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의 항일 독립운동, 그다음에 부천의 3.1운동인 소사 독립만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부천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914년 이전에는 지금의 부천시가 부평군에 속해 있었고 1914년 이후에는 부천군에 속해 있었는데 행정구역의 여러 번의 개편을 통해서 지금의 부천시 관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부천시의 항일독립운동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부천군의 항일독립운동이 부천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에 황화장터 만세운동하면 지금은 인천시 계양구에서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부천시의 항일운동이라고 부천시 3.1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 가면 딱 용목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부장으로서 활동할 때 지금의 부천시 관내를 중심으로 항일 독립운동, 그 다음에 일제산재를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계속 알려드려야 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거다, 옛날 부천 거니까 부천시 거라고 얘기하면 이체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옛날 자료를 찾으면서 콩나물 신문에 계속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한 50편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콩나물 신문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지금까지 못 들었던 내용도 조금씩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지도로 이렇게 표시해드리면 이게 이제 현재 부천시 갔는데 이게 이제 부평군입니다. 부평군의 옛날의 중심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인천의 계양산 밑에고요. 지금의 부천시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약간은 부평군 1914년 이전에는 여기가 약간은 외진되었어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죠. 그 다음에 부천군으로 변하면 인천을 중심으로 부천군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일제가 통치하기 편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조선 선조들의 행정구역,
완전히 파괴를 시킨 거예요. 15개 면인데 부천구는 한 번씩 들어오셨을 거예요. 바다에 6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도, 영종도, 용유도, 북도, 그 다음에 덕적도, 이게 다 부천군이었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5개 면 중에 지금의 부천시 관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계남면과 오정면입니다. 그러니까 계남면 일부와 오정면이 지금의 부천시 관내가 되고, 그 다음에 부천의 역사의 발전은 일제 수탈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역사죠. 그러니까 저도 고향이 전라북도지만 저기 군산에 가면 수탈의 흔적이 다 남아있고, 목포에 가면 일제 수탈의 흔적이 다 남아있고, 그녀한테 더 당분간 있는데 부천의 역사를 계속 일제 대항쟁, 일제 강점기 역사를 계속 들어가다 보면 1910년대부터 이 소사역, 현재 부천역을 중심으로 일제가 개남 면사무소, 그러니까 면사무소죠. 그 다음에 금융조합, 수리조합, 그 다음에 소학교 공립보토학, 그 다음에 소사신사. 그래서 1910년대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부천, 지금 현재 부천시의 모습은 1910년대 일제 경제수탈, 그다음 지배 통치를 위해서 그 역사와 같이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군, 그다음에 부평읍을 기준으로 현재의 부천시 관내의 항일운동을 종합해보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24일 날 일어난 부천의 3.1운동인 소사독립만세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27년 9월 24일 날 소사역 사역 노동자들이 동맹파업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같은 해 10월 28일 날 부평 수리조합을 반대해서 농민조합을 창립하고 소장의 인하 운동을 한 부평 수리조합 반대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부천시의 3대 항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부천시가 좀 기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부천시 차원에서 한 건 없고요. 그나마 경기문화재단이 2018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경기도 내에 항일 유적의 안내판을 세웠어요. 그래서 2번째와 3번째는 지금 부천역 남부, 소사역 하역 노동자 동맹파업은 부천역 남부 바로 잔디 광장천에 택시 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부평 농민조합 창립운동과 소장의 인하운동 안내판은 청가물 시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차원의 기념물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지도로 보면 부천역 남부 앞에 왼쪽 등지구 왼쪽이 계남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곡동 일동 행정공사센터 옆에 부평 수리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신곡도서관, 신곡도서관은 소사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항일독립, 그다음에 일제잔재를 보시기 위해서는 부천역 남부, 여기 소새마을을 곁들여서 이 부천역 남부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 독립만세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제가 지부장 활동할 때 가장 많이 들은 게,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예국지사가 계시하는데 공적 주거를 받은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되게 좀 어찌 보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저희가 3.1운동 제안 행사를 딱 한 번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그때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3.1운동을 각 지자체가 다 한 거예요, 지방에. 근데 부천만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허원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시민사회가 일어나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부천시에 물어보니까 그때가 이제 행정지원과예요. 부천에 3.1운동 제안행사나 기념식이 없다. 부천에 3.1운동은 3월 24일인데 없다. 그냥 3.1절에 안중근공원에서 3.1절 행사만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의 원로분들이나 시민단체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제 힘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저기에 백성기 대표님께서 조창간담회를 열어주셨어요. 2월 초에 부천의 3.1운동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시민들, 부천 시민들이 부천의 3.1운동 정도는 아셔야 한다고 해서 제안 행사를 조창간담회에
그 언론분들하고 시민단체분들이 결의를 해주셔가지고 부천시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3월 24일 날 재현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보고서 독립운동 관계권인데 내주리 이걸 행사를 해보면 소사의 6개 마을 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화투불을 피워놓고 만세운동을 불렀고 순사가 와서 해산시켰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짧은데요. 저도 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쪽 지역, 그러니까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부 지역이 다 이런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3.1운동. 그러니까 3.1운동이 서울에서 3월 1일날 일어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면 다 지역마다 날짜가 다르고 형태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서사 독립만세 운동만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이걸 찾아보면 3월 20일부터 인천, 지금의 인천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이러보면 계양면에서 3월 20일 한 번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3월 24일 일어나고 다시 3월 24일 날 저기 계양의 장기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분해면 지금의 부평에서도 3월 24일 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장기리 그 화가작자 만세운동은 이때 사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다음날 면사무소를 습격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완전돼서 부천에도 보고가 잘못돼서 계남면상 습격 사건이라는 것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커졌죠. 그 다음에 3월 26일 날은 또 계남면에서 80여 명이 일어나고 날짜로 쭉 보면 다주면은 지금의 주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학면은 지금의 문학, 인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3월 28일 오류동 이 지역이 다 장날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밤에 화투불을 피우고 만세운동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 독립운동자가 없다 보니까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소래면 시청을 여기잖아요.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양김주 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걸 쭉 보면 마치 계양산 줄기를 타고 쭉 뻗어서 이 신천으로 넘어가고 그게 용유도, 동쪽도 저기 섬까지 다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부에서 쭉 산줄기 타고 저쪽 그러니까 여기 경기 서부 남부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사 독립만세 운동의 의미는 서울에서 시작된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우리 부천시 관내에서도 있었다. 그다음에 그 형태는 장날과 밤에 화투불을 피우는 게 주로 이뤘고 그 중에 우리 부천시 관내 지금의 소사 6개 마을 주민들이 잡아서 참여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꼭 시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부천시 차원에서 기념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이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천시 기다렸다가는 나서겠다라고 해서 시민연합하고 민족문제부 부천지부가 저희 주도하고 양경희 소장님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저희가 8월 14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모금으로 기념비 건립 비용을 만들고 부천시에 제안해서 그 장소를 제안받아서 내년 3월 24일 날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2020년에 이미 부천시 차원에서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조례가 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나마 민족문제부 부천지부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주평통 4년을 활동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은 시의원님이 되신 장애용 의원님한테 2년 전에 당선되자마자 쫓아가서 이 조례 좀 어떻게 좀 활성화 좀 시켜달라 해서 사업비 조금 그나마 저희가 토론회를 작년에 할 수 있었는데 토론회를 넘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부천의 3.1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으로 내년에 할 예정이라 여기 계신 분들의 좀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모금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개인 단체가 한 게 아니고 경기도 기부금 모집 등록을 했어요. 공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0여만 원 가까이 이게 모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해 독립운동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설치한 걸 가지고 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월 달에, 3월 초나 3월 24일에 맞춰서 저희 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양경기 소장님께서 해설해 주는 모습을 저희가 찍은 건데, 이 모습은 작년 8월 26일. 지금 저희가 경기도 그 비영리 단체 사업을 지금 작년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이탈주민하고 같이 역사 답사하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 26일 날 저희가 찍은 겁니다. 딱 요맘 때 찍은 거죠, 답사는. 그 다음에 부평 농민조합, 청가물 시장에 있는 아내들. 이게 쓰레기장에 돼 있어요. 쓰레기장에 돼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부천시가 현재 부천의 항일 독립운동을 대하는 자세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 진짜 부들이 아니고 얘기를 잘 안 돼요. 그나마 그래서 4월 말에 저 경기 문화재단에 제가 건의했거든요.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4월 30일 찾아갔더니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 차원에 조금 분발을 촉구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사독립만세운동 개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성과도 있습니다. 출발은 시민들이 많이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장님이 8월 초인가 한번 방학 때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4, 5학년인데 진짜 부천의 항일 독립운동 3가지를 처음 듣는다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 할 때마다 계속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단체가 하기에는 좀 힘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부천시 차원에서는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역사 강좌든 역사 답사든 학술대, 그다음에 역사 얘기하는 안내판은 기념비 같은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항일운동 3대 운동을 알릴 수 있게 부담 없이 안중동공원이든 중앙공원이든 부천역 남부에 잔디광장에 좀 설치해서 시민들이 부천의 항일운동 역사를 좀 아실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학술단체, 그러니까 저희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이 부천의 역사를 발굴을 해서 책자로 발간을 하면 실제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이걸 응용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부천지부가 한 건데 2020년에 경기도에서는 일제단제 청산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은 만화잖아요, 문화특별시. 저희는 역사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하고 실파. 그래서 저희가 본부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부천지부하고 상의해서 부천은 많으니까 한 시대 다르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독립운동하고 실파는 다르잖아요. 이걸 비교하는 웹툰이나 만화를 만들자 해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걸 책자로 상하본으로 만들어서 경기도내 2,400개 초중고에 다 보냈습니다. 그게 2021년 1월달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과 시행파를 비교하는, 그 다음에 분야는 문화, 음악, 학술, 교육, 종교, 언론 분야 등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또 2021년에는 독립운동가를 종소리로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 20초, 30초 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천지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공짜로, 그러니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 핸드폰이나 종소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희 도의원님을 통해서 이 당시에 보도자료를 저희가 뿌렸습니다. 경기도 내 초중고 학교에서 항일음악을 종소리 좀 사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재연행사.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날짜를 기억하고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대복을 입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이 사진이 허락받고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4명이 왔어요. 근데 제 눈에는 4명 다 뭐 쌍둥이처럼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얼굴이 비슷한데 시대복을 입었더니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을 벌이는 거 되게 좋았죠. 근데 이게 전체 그때 이제 시장님이나 시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헌배부장님 다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기념 촬영을 했었죠. 그 당시에 사치자단체 1200, 작년에 저희가 양경 선생님 모시고 계양구에 갔을 때 매년 한 300명, 400명이 재연행사 한다는데 양경 선생님 웃으시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는 1000명이라고. 왜 이걸 안 하냐, 시에서. 시민들이 이제 장소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분을 했어요.
네, 100주년 때 이렇게 한 건데 세보니까 1200.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10개 단체는 각자 당신들이 준비해온 문화예술 행사를 같이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농악, 길놀이처럼 하고 깃발, 태극기 그 당시죠. 그때 이제 저희가 홍보를 좀 이렇게 많이 못했음에도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하고 같이 오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원종고 선생님이라고 성함을 모르고 그걸 제가 이렇게 저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이게 자유를 향한 소리가 부천의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음악극을 만들었어요. 이게 작년 10월 24일 날 촬영한 모습입니다. 부천 아트센터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제잔재, 그러니까 소사 신사를 가지고 제가 콩나물신문에 연재하다 보니까 그걸 보시고 그 작가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해서 소사 신사에서 일어난 일제의 수탈이나 그 다음에 강제동원, 그 다음에 침략전쟁 정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연극을 만드셨고 실제로 시민에 관해서 27일부터 29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부천의 한글 독립운동의 발전 방향은 저희 학술 토론회나 책자를 만드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이것을 만화든 연극이든 영화든 다 만들 수 있다. 그건 이제 그 문화예술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부천시 차원에서는 학술 토론회를 좀 활성화를 해서 좀 이렇게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지속적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권민희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양경 교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학술 토론회가 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책을 한 시대 달라는 거 만든 게 뭐냐면 이래서 사업을 끝내지 말아요. 왜냐하면 저도 역사를 부천시 찾다 보면 다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셔도 좀 발제문을 논문으로 만드셔가지고 좀 달라고 해서 작년에 했던 학술 토론회 처음에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 책자를 초중고 130개하고 부천 시립도서관 16군에 다 저희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부천 시민들이시면 모두 도서관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이 내용을 알아셔야 된다. 저희가 활동했던 내용뿐만 아니고 부천의 역사는 책으로 남는다 해서 저희들의 역할은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 시민분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제2차, 3차의 새로운 영역을 만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향토 역사가 가지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고르게 좀 설명을 했고요. 이런 향토 역사에 대한 계속 발전을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조우익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먼저 질문합니다. 예, 시간이 지체된 것 같으니까 저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지역 역사문화의 의미와 계승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세 분은 지금 부천, 특히 이제 토사 그리고 부천시에 있는 그 역사 관련된 무적이라든가 문화 그리고 어떻게 계승해야 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문화의 컨텐츠를 화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저는 아무래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지역 역사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역사라는 학문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한국을 포함한 일본, 이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치자의 학문이었습니다. 치자의 학문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될 것이 경과 사. 경이라는 것은 뭐 논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한다면은 사라는 것은 사기와 춘추와 같은 그런 역사서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옛 과거의 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전철이란 말, 앞선 수레바퀴란 뜻이죠. 전철을 밟아야 된다는 건 밟지 말아야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에 있었습니다. 서양에서요.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민족사입니다. 근대올 때까지는 민족사였어요.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에는 서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느냐? 그 펠로폰네소 전쟁사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왜 싸웠는가? 그리스 민족과 아시아 민족과의 민족 간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근대 역사의 아버지 랑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독일 민족이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그것과 달리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이상을 가는 민족사를 가져야 됩니다. 민족사였습니다. 역시 서양에서도 지자양분이었죠. 하지만 지역사, 지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점점 역사의 관심, 그 주체 대상이 통치자 그리고 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에서부터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입니다. 점점 아래에 있었던 서민들, 하층민들, 이 사람에게 더욱더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문화사 혹은 미시사라고 불렸던 것을 점점 관심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역사를 공부한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지역사, 지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역사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학자 혹은 경제학자 혹은 예술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그 연극 교수였는데요. 문화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단순히 우리가 문화 콘텐츠 만든다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그 예술 작품을 본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 그리고 생활 방식, 가치체계에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이 과연 문화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역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 그 자체만이 아닌 공동체의 생활과 경험이 축적된 결과, 그래서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발표하셨듯이 지역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같이 특히 이제 그 3.1절 운동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자? 내가 부천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지역 사람으로서의 뭔가 아이덴티티, 내가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역사 분야의 중요성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정체성 형성과 자기 이해, 그 다음에 연대, 공동체의식, 사회적 변화 이해 대응, 문화적 다양성 보호의 유지,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발전. 앞에서 세 분이 발표하신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게 된 것을 조금 정리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 문화와 역사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방식, 그 가치 체제뿐만이 아니고 보존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나가게 하는 것. 이 지역 공동체가 그 미래, 그 과거를 공부하는 것이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바로 그 말 그대로 이 역사와 문화를 보존한다는 것은 이 지속 가능한 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바로 첫 걸음의 전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좀 뜬금없이 유네스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네스코에 대해서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유네스코가 이런 문화유산이라든가 자연유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유산의 의미, 문화, 역사, 자연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유네스코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유네스코라는 기관은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 무지하기 때문에 알므로 해가지고 서로 이해도가 높아가고 그러면서 전쟁이 없어질 거라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유네스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도 초기에는 교과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나라의 교육 진흥사업에 지원을 했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서 전 지구적으로 그것이 물질적 유산이든 비물질적 유산이든 기록 유산이든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더욱더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그런 유산을 좀 이제 나눠보면 이제 물질적 유산, 비물질적 유산, 자연유산, 복합 유산이 있는데 아까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SIH라고 하죠. 한미 재단에서 만든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환경과 그리고 산업 등이 이제 연동되는 그런 복합 유산이라고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제리 타실대 국립공원의 사례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 권민영 이사장님께서 발표할 때 그 퍼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퍼즐 보면서 사실 저는 대학의 구성원에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 퍼즐에 부천시와 그다음에 주민센터라든가 사회 단체가 있었는데 정작 대학이 없었기 때문이죠. 대학교는 그 교육기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어떤 기관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내가 경영학과 가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취업하거나 창업하고 이게 배우는 그 교육기관만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기관 맞아요. 하지만 대학은 교육기관임에도 동시에 연구기관입니다. 한마디로 띵크탱크로서 이 서울신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신학대로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종합대로서 기호를 맞춘 학교로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 연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라는 그런 조금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과 과정 반영, 창의적 개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주민센터의 취향관을 활용하는 것들 제가 제안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정규 교육 제도권의 이제 교육기관과 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적동조합 등등 좀 협심을 해가지고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단순히 반주도 시민단체 주도에서 제도권의 학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그런 노력, 프로그램 개발, 문화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연속성 확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 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중문화 연구소 부천지구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서도 특히 제가 있는 서울신학대 지역 인문학센터 같은 그런 연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더 동원한다면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적인 문제 측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곳이 캔터베리인데요. 제가 있을 때부터도 그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이킹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인에게 바이킹은 사실 침략자이면서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배운 외구처럼 하지만 동시에 바이킹은 영국의 정체성을 만드는 또 하나의 영어와 영국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또 하나의 외부 세력이기도 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캔터베리에서 가자미인 캔터베리 성당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에 박사과정이 있으면서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으로 견학을 소풍을 옵니다. 견학을 오면은 박사과정생들 교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생으로서 지역 학생들과 한국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조금 더 대학과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의 그런 교육기관 사이의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협력과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지역사회 교육 역할 그리고 과제 특히 유산 기록과 보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양방지 사례를 계속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역사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과 이것들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한마디로 조양방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언론 플레이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이 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미재단의 농원 자리를 어떻게 개발했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커피숍으로 활용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든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보호 그리고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해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거는 서울시나 강원도나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입시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한국사도 필수 과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각 지자체 지역 내에 있는 교육청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배우고 나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큰 산업이 있는 곳에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다, 원동력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의 그 연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고해 주셨으면 박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잠깐 5분 정도만 쉬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럴까요? 바로 그냥 할까요? 그냥 바로 할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연사분께서 앞으로 다시 이 자리에 돌려서 앉아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청중과 함께 질의응답식으로 또 의견 다양하게 주셔도 좋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와 같이 저희가 그 친일 잔재 그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그 아동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아이들에 대한 그 외부에서도 역사관을 방문해 주시고 여러 우리 부천시의 우수한 그 향토 역사의 사례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들 오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그 마을 공동체 가치 교육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민족문제연구소랑 같이 항일투쟁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독도 만들기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동에서도 이렇게 장소를 협조해 주셔서 진행을 했었고, 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도라든가 뭐 특수학교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교육사업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활동하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얼마 전에 그 부천시 그 시민교류회, 가와사키 시민교류회에서 오셔서 가와사키 시민교류회는 일본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역사교과서 문제를 일본에서 이렇게 가짜 이야기들을 지어낼 때 자국 내에서 이것에 굉장히 항의를 하시고 또 건강 운동하시는 분들인데, 얼마 전에 저희 또 역사관을 그쪽 마을에서 만든다고 하세요. 그래서 참여하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잠깐 저희 소개드렸고요. 예, 그럼 바로 저희 청중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유롭게 의견을 또 연사분들 지목하셔서 의견 주게 말씀해 주시죠. 혹시 마이크를 좀 그냥 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문화원 부천학연구소 소장 김희태입니다. 제 전공이 독립운동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박종선 그 이사장님이신가요? 제 지부장님하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런 거 하실 적에는 죄송하지만 여기하고는 뭐 주최자하고는 다른데, 먼저 그 계남면 독립운동하고 오늘 이것도 한 대여섯 페이지, 아까 그 PPT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출력을 해가지고 한 50분만 들면은 여기 있는 분들 다 주면은 그걸 가지고 보면은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까. 돈 몇 푼 안 들어요. 필요하면 저희 문화원에 오세요. 저희가 해드릴게 한 50부. 그거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뭔가 남고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교재나 이런 게 있어야지 좀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진 몰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회치 문제인데, 사회치를 거기다 놓고 일종의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 사회치가 우리 부천에 이제 뿌리 박힌 얘기를 사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사회치 하셨던 분들의 모임이 아직도 있어요. 분홍동주회라고. 실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지, 우리 소사에도, 소사리에도, 사실 이 조금 얘기가 빈다면 소사 마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일대에서는 마을이라는 얘기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너 어디 살아? 소사요. 소세요. 어디? 그럼 우소세 아니 소세.
윗소사라고도 잘 안 부르는데 소사 사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윗소사예요. 약대 웃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맞춰야 돼요. 제가 좀 불만인 게 소세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세울이 어디냐 그러면 소사 투박이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웃소세요 거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기 좋다고. 또 어디 가면은 대장마을 가는 길이라고 있어. 여기 대장리 사람이 있어요. 토박이들. 내가 뭐 대장마을이 어디냐? 무슨 대장마을이야? 너 어디 살아? 대제이요. 너 어디 살아? 원제이요. 여기는 니나 동자를 잘 안 썼어요. 제가 약대가 고향인데. 네,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연상 요거 잠깐 네, 보고 나가는 거니까 보자면 그래서 소수에 맞춰서 말씀. 예, 4해치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빈약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4해치 문제는 그래서 여기 부천의 4해치를 오히려 다뤄야 되지 않나. 이건 물론 다뤄야 되죠. 왜냐면 요거 저한테도 이제 우리 부천항연구소 문의가 왔는데 이게 아마 법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차, 2차 해가지고 시효고 면밀하게 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는 그 내용 중에 뭐 소사 그 역사관을 만들어서 보니까 소사 역사관이 아니고 부천 시립박물관 거기다 놓겠다는 얘기. 이게 내용을 보면 너무 크게 확대하지 마시고 이제 소사에다가 초점을 작아도 소사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일제잔재와 독립운동 좋지요. 일제잔재 없애고. 그런데 사실은 그 개남면 그 만세운동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 경기문화재단에다 여기다 붙여라 이 장소가 아니다고 따라다니던 분들이 나중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떼어버리자고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화통을 놓고 온 것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정이에요. 오정면. 오정구에 오동나무 우제 정자를 썼잖아요. 나오제에다 후문에 정자 쓰고. 네, 더 이렇게 강론을 들어가시기보다는 네, 정리를 그래서 이 개혁면 항행 운동 이런 건 이미 다 이미 문화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하되 자꾸 그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시에서 협조하느냐. 시가 아니라 우리 문화원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소위 가성비를 높일 수 있게 하려면은 언제든지 저희 문화원으로 오세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쪽 공간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부천 너무 브로드에 가는 것보다는 좀 소사지로 특정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부천문화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말씀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의견이라든가. 네, 최우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4.27 졸업생 일동하고 이제 명예 동문으로 이번에 위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조희애 교수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야 할 일이 이 도시도 개발을 해야 되고 문화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도시를 개발하고 문화와 역사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연구 아닌 그런 연구 쪽에서 상생할 수 있는 연구 방안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제시를 조금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책들을 조금만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차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그게 제일 큰 현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 네, 자문을 구하시겠다. 지금 다 듣고 네, 말씀하세요. 저도 생각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개발 어느 지역이나 간에 개발과 보존은 항상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존과 개발의 사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장 잘 된 사례가 에스토니아의 탈린이라는 지역.
이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유럽 여행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혹시 유럽 여행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불편한데도 그 그냥 동네마다 있는 그 예전에 만들었던 몇백 년 전에 만든 그 돌길 그런 것도 아직도 보존해 놓고 집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대전쟁을 겪었으면서도 다시 다시 지을 때 또 지역 환경에 맞게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살았던 영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밖에서 보면 오래된 곳인데 안에 가면 엘리베이터부터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중세시대 건물인데 안은 최신식으로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른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보존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몇백 년 전부터 왔던 그런 그 축적된 그런 건축 그 마을에 대한 그 하나의 그 환경이 있잖아요. 건축 환경도 있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소사 이쪽만 하더라도 사실 논밭이었던 지역이 주택이 들어섰고 주택이 오래되면서 재개발하게 됐고 기업 주변이 고층 아파트 쫙쫙 올라가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 그 보존 이 사이에서 사실 저는 무엇을 보존해야 되느냐 아는 그런 우선순위가 하나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그러니까 소사의 이 지역에서의 보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택집을 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그런 뭐 다세대로 빌라로 이렇게 할 것도 아니실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그냥 밀고 서울 뉴타운처럼 항상 지고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집값 오른다면 지역 일부는 좀 좋아는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에서의 보존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합의가 조금 어느 정도는 개발업자와 정책 기반자들이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서울에서 뉴타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어요. 네, 재미는 없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천편일률적인 거 뉴타운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소사 쪽을 이제 이끌어 나가신다 하면은 있는 그 지역의 보존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새롭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정도의 보존 그리고 이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점을 찾는다기보다는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개발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규정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그런 그러니까 규정을 할 때는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의 어느 정도 합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다행히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건 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다른 개발거리가 부딪힐 확률이 조금 더 적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 고민하실 때 이제 개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보존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 많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깐 아까 저 부천의 사회치에 대해서 말씀을 이사님 짧게. 제가 2002년 3년부터 이제 부천 사회치를 시작했는데 대장동에 갔더니 그 사회치 기술이 2개가 있었어요. 1, 2. 근데 찍고 나서 한 몇 년째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하나가. 근데 제가 찍은 거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버릉절리 저쪽 고등학교 있을 분 옆고 거기 요거 1동인데 이제 고가 개발되는데 그 존재가 이제 걔가 그거 아무도 안 건드려 지금 그거 없어질 것 같아. 그냥 날아갈 것 같아. 그때부터 제가 부천시 1945년생에서 50년생 되시는 분들 만나고 다니면서 사회치와 관련 그 사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료들은. 근데 제가 그것만 별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지 자료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자료뿐만이 아니고 사진 조사 뭐 이런 거 다 해놨어요. 네, 자료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잘 안 들었죠? 네. 혹시 다른 의견 또 질문이나
네, 말씀. 네, 이메일 원장님께. 오늘 정말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이제 소사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소사 지역 가면 사실은 뭐 어려운 사람들이 좀 취약계층들이 많고 본박동 이런 데서 이제 개발되면서 밀려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마을이 이렇게 어떤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실 고민영 이사장과 우리 양경기 이제 이 마을만 이 사업을 최초에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파헤쳐내고 이제 역사를 발굴해냈죠. 지금 현재가 있기까지는 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자칫 이런 것들을 붙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발현해내서 우리 소세 마을의 어떤 향토 역사 이런 것들을 개선 발전하는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굉장히 네, 감사드리 그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계속 발전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지만 이런 지속 발전 가능한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경제적인 가치와 또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참여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또 소사 지역은 많은 이제 인구들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속 발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일까? 시는 지금 도움이 없다고 그래요. 네,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에 관련돼서 그냥 이거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 끝에 좋은 건 같이 들읍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지역의 화두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료를 이 의미로 이 자리를 만든 건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게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지역자산화 개념입니다. 이거는 행정과 민관 이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왜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또 일부 성공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주민이 당사자로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 기금, 마을 기금, 그게 또 지역에 그 재투자돼서 선순환 부자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공부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9월부터는 관련된 이 장소에서 관련된 강사분들 모셔다가 과연 저런 공간이 있고 또 그리고 행정과 또 우리가 힘을 합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되게 막연한데 다른 데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실패했구나 또 이렇게 성공했구나 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지금 관장님 이메일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는 것도 둘러앉아 있는 그 공간에서 답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9월부터 진행이 되면 홍보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국장님. 네. 지소경 사무장우사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지금 소마다는 제가 활동하는 거 오래전부터 봐왔고 이후에 지금 소사 공간이 도시재생 이후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 공간에 지금 소마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세 마을은 이런 공유 자산을 가지고 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제 지금 진행형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소세 마을에는 이런 그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활동해 왔고 공간을 마련해서 그 공간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들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은 지금 한미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소세 마을을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에서
지역 자산화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곳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권민영 이사장님이 저희 이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부분,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 소사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셨고, 저런 퍼즐에 하나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제 같이 공유 재산으로서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공유지의 희극을 만들자라는 제안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하는 역할이 이제 시민 공론화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 협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합쳐서 좀 더 부천이 문화도시로서 이제 특별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그 스토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곳에 꼭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떤 주택가 한복판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공원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그 지역 주민들과 시와 이제 지역 사회가 잘 그 합의를 한다면은 지역 사회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오늘 취지와 함께 다시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저기 공유지의 희극이라고 해놓은 거 원래는 공유지 비극입니다. 비극. 왜냐하면 공유지라는 그런 지역의 자산이 있을 때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고 모두가 자기의 주장을 해버리면 그 자원이라는 것은 금방 소모돼버리고 말고 묻혀져버리고 마는데,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더 좋은 공간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말을 바꾸면 공유지의 힘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는 다른 좀 썼고요.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예, 저기 뒤에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한준탁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때부터 지금까지 소사동에서만 살고 있는 소사초 부일 중 소사부를 나오는 한준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방금 조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과 권명희 사장님의 발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꾸며놓은 곳에 가보면 유휴지를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잘 꾸며서 가는데 다시 유휴지가 되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공간이 되는 경우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페 이야기도 하시고 지역의 시그니처 메뉴 개발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부천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보기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드리고 싶고, 저도 저 퍼즐 중에 하나가 되어서 부천에서 청년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동지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네. 말씀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가 딱 10년 됐네요. 10년. 여기랑 관련된 지가 2014년도 10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있는 저 공비서 이사장이 그 당시에 아주 큰일 났다고 목을 매면서 왔어요. 우리 동네에 역사가 한 개도 없는데 뭐를 탄력을 만들어야 된대요. 탄력을. 그러고 아니 왜 너들 동네 역사가 없느냐, 그거 네가 모르는 거지. 역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 소사공동이 부천 최고의 마을이 됐잖아요. 그 콘텐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이 동네에 개화기 때 최초 학교도 이 동네에 있었고 많아요. 이 동네는 콘텐츠가. 또 저기 있는 저 백성욱 박사도 제가 처음으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더니 막, 근데 역사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는 부천시 최초의 역사 마을, 역사 문화 마을이 된 거는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동네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동네 와서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소세,
왜 너희들은 니네 동네 이기면 소세인데 왜 소세를 안 쓰느냐고 소세를 엄청나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문화 자산들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이번 기회는 떡이 원래 좋고 떡이라고 해도 이상하긴 하지만 원래 그 덩어리를 우리는 몰랐던 건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콘텐츠, 스토리텔링, 우리들이 관련돼서 인터뷰했던 자료들, 또 역곡 제주도에 있었던 경기도 농사 시험장과의 관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 공무원으로서 자리만 잡히면 여기 아마 엄청나게 성공할 거예요. 여기는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공부를 해도 시민들이 모르면 이게 꽝이거든요. 꽝, 시설말로 꽝인데 그 꽝의 출발점이 저는 그 시에 이제 하도 공무원들 만나다 보면 저희가 제안하는 지원금, 보조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천시는 항상 시에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 해서 제가 저번 주에 그 기념일 때문에 부천시에 들어가서 과장님 한 분 있는데 그 어떤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그 예산을 세우려는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활동하는 부천시를 하다 보면 비영리 단체거든요. 영리 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면 단체들마다 고유의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경제적인 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역사, 시민의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일제단체 청사하고 항일독립인데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천시의 담당 공무원하고 시민단체하고 역사학자가 모여서 그 부천시의 역사를 발굴해서 안내판이라도 세울 수 있게. 안내판 세우는 건 돈이 안 들거든요. 최소 비용. 그러니까 소세마을 역사관은 잘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신곡본동 중심으로 저희가 역사 그러니까 부평 수리조합이나 소사금융조합이나 이런 내용을 간단히라도 안내판을 세우면 그게 역사가 문화가 되고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부터 하자. 저희들이 만나자고 하면 저도 한 벌써 조례가 제정되고 4년이 넘었는데 공무원들 만나면 복지정책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핑퐁을 해요. 아예 안 만나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시장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부천시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은 발굴도 안 된 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도 별것도 아니고 만나는 공론회장만 만들어주면 일의 순서를 만들어서 안내판을 만들어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공원이든 중앙공원이든 부천역 남부 잔디공장에 안내판을 넣으면 시민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효과가 나요. 그래서 무조건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고위직에 올라가시면 여기 절대 예산 어떻게 만들까 이런 왜 왔을까 왜 찍고 나한테 안 오는데요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자 이런 말씀. 만나서 얘기해 보면 좀 다양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례가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되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해서 하나씩만 하더라도 그게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나동식 기자님. 한 분만 더 받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민신문 나정숙 기자입니다.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니면 드릴 분들이 안 주실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부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제가 2019년 3.1운동 기념 100주년 기념일을 아까 박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현 행사도 했었는데 그때 일주일 전에 이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계남면 습격 사건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발표를 독립기념관에 계신 분이 하셨어요. 근데 좀 조용히 해주시죠. 근데 그때 똑같이 이 계남면 습격 사건이 부천시 사건으로 그때 발표를 하셨고요. 근데 그때 역사 한국사를 전공하신 권만영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부천이 아닌 것 같다라는 논문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그때 발표하셨던 분들이 다 같이 이게 부천시 사건이 아니면 일주일 후에
그 대형 행사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에서 적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만영 박사가 저 문화원에서 이거 습격 사건이 부천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글을 쓰셨고 작년에 양경식 여기 지금 발표자께서 그 책을 내셨습니다. 그때 제목이 그 계남면 습격 사건 오류인가 사실일까 뭐 그렇죠? 네. 왜 그런 제목을 붙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구태여 이게 이제 우리 부천사 2002년도에 부천시사에도 이게 부천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이것을 좀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책이 안 나왔으면 오히려 이게 부천시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책을 내심으로 인해서 다시 또 확인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 왜 그런 제목에 이 책을 내셨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역사학에서는 매번 연구사를 정리를 합니다. 역사학이 다른 학문과 다르게 증거 자료라든지 뭔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계남면 습격 사건이나 우리 속살이 3.1운동에 관한 것을 하면서 연구사 정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박종선 지부장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 연구사가 좀 정리가 돼 있고 우리가 이 연구가 어디까지 좀 와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3월 24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신다. 시민단체가 함께 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라고 하시는 건 지금 박종선 지부장이 속하 있는 민족문예연구소를 비롯해서 제가 1월 초에 질문 정리해 주시면 거기도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면 국민운동 단체라든 이런 부천시 관내 시민사회단체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시 차원의 이런 기념일을 지정하자고 주장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시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전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좀 해서 이것이 정말 부천시 3.1운동의 3월 14일 맞는가 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다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기념일이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 지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듣고 오늘 더 질문이 없으시면 끝내는 걸로 하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청중 분들께서 주신 의견과 질문들은 다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어떤 협의의 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잘 적용을 하고 또 같은 고민으로 제가 계속 고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정숙 기자님이 주신 그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강론적인 측면에서는 연사분들끼리 각각의 개성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와는 약간은 결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청중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 답변 듣고 관련돼서 제가 제 말씀 또 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짧게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 소살이 있는 6개 마을은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제기를 했고요. 그날 권만용 씨가 거기 왔어요. 그날 와가지고 이제 원래 그날 우리 주제는 그게 안 했었는데 그 둘이 이제 그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계남면서 습격 사건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근데 정확하게 연구는 안 된 상태인데 뭔가는 나도 이 찜찜하다. 나도 이거 깊이 연구 안 했다. 근데 이거 찜찜하니까 자꾸 이거를 부천 역사라고 먼저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제 그렇게 우리끼리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먼저 얘기를 했더라고요. 권만영이라고 제가 권만영 씨를 부천 양통문화연구소에 일단 제가 소개했어요.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제가 나왔지 이제. 어쨌든 순서가 그래요. 근데 그분은 원론적인 것만 그냥 겉으로 그냥 툭 치고 갔어. 근데 저는 일단 그 책 보셨죠? 네.
거기에 조목조목 다 하나하나 그 역사의 성립이 되는 몇 가지가 성립이 되는지 아시죠? 반드시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야 된다. 그죠? 근데 거기는 이경무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이 지역에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 사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역사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거기다 길게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죠? 자, 역사 길게 그런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책을 제가 자세하게 밝혀놨으니까 일단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답변하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한 공간을 놓고도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용도라는 이름 자체도 이게 진짜 여우냐 아니면 소에 대한 이야기냐,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계속 활동해온 바로는 그것이 다 지역에 있는 이야기더라. 문헌에 있든 우리가 구전으로 정해지든 이건 같은 무게로 봐야 된다는 게 요즘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라기보다는 스펙트럼이 다양한 우리 이야기들이 우리 지역에 자꾸 이야기가 되고 귀에 들리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갖고 갈 수 있는 공유심이 더 커진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고 있고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저 공간이 어떤 지자체 혹은 관 주도로 디자인되고 끝나고 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지역 당사자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양보할 수 없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또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발표해주신 연사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청중에서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하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